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월요일인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월요일에 공매도 전격 금지 어마어마한 이 파급 효과를 좀 누리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4일 동안은 시장이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한 주간의 흐름 함께 평가해 주시죠. 네, 지난주 같은 경우 다행스럽게 월요일날 많이 올라준 부분들은 좋았는데 그 이후에 그 공매도 금지 월요일날의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굉장히 출발은 좋았으나 뒷부분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한 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월요일날 사상 유례 없는 그런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상승 이후의 모습들은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차트상으로도 그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부터 반등이 시작이 됐죠. 지지난주에 2300선 아래로 갔었던 증시가 올라오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지난주 월요일에 굉장히 좋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지지난주부터 좀 같이 좀 살펴보면 11월 1일, 2일, 3일 동안 한 9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 3일 동안 양봉이 나왔고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3포인트, 41포인트, 25포인트. 분위기 좋았었고 이 분위기를 이어가서 지난주 월요일 11월 6일 날 폭등했죠. 급등이라는 표현보다는 거의 폭등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이 코스피가 13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2500선을 한 번에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11월 3일 종가가 2368포인트, 지난주 금요일이 그랬는데 지난주 월요일 하루 만에 2,5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2,400 건너뛰고 2,500을 갔거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6조 원, 7조 원, 8조 원 초반 이랬던 거래대금이 월요일 날 15조 2천억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쉬움이 남았죠. 그 다음 날부터 월요일 날 외국인이 순매수가 7,115억이고 기관이 2,224포인트, 2,224억입니다. 많이 샀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관의 단기적인 금융투자의 매매 물량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고요. 외국인의 매수만으로 이 물량들을 모두 소화하기는 조금 버거웠는지 화요일, 수요일 조정이 나왔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80포인트가 다시 하락을 했거든요. 134포인트 오르고 이틀 동안 80포인트 하락하고 그리고 9일과 10일은 사실 큰 폭의 움직임보다는 좀 횡보하는 정도의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그러면서 시장 다시 2400선 초반까지 11월 6일 날 하루 만에 2500선 회복한 건 좋았는데 4일 동안 그야말로 다 까먹었죠. 4일 동안 2409포인트로 좀 마감하면서 막판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좀 찾아본다라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좋았습니다. 외국인이 11월 8일만 137억 순매도를 했고요. 현물 기준으로. 그리고 이 월요일과 화요일 11월 6일과 7일에는 7,115억 원, 4,112억 원 굉장히 많이 샀죠. 이틀 동안 1조 1,000억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11월 9일에도 2,832억 원, 11월 10일에는 504억 원 순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이 상당히 강하게 좀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기관은 조금 아쉬워요. 기관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은 샀는데 화요일 날 3,800억 팔았고요.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758억 원, 284억 원 순매수인데 매수 금액이 작죠. 그리고 11월 10일 금요일에는 1,038억 원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기관은 좀 퐁당퐁당의 모습들, 전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기보다는 단기적인 매매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들이 기관의 수급에서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어요. 월요일에는 15조 원, 화요일에 그 다음날 조정 나올 때는 12조 원이었는데 수요일부터 다시 이전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7조 6천억, 목요일이 7조 2천억, 그리고 금요일은 급감했어요. 더 5조 8천억까지 많이 줄어들면서 점점점 눈치를 더 많이 봤다는 게 느껴지죠. 월요일 날 많이 올라서 화요일 날 좀 팔았는데 수요일부터는 눈치 보다가 금요일 날 이 미국 시장 좀 같이 살펴보자라는 느낌으로 좀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급 종목들 좀 살펴본다라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 좀 오르고 떨어졌는지 어떤 종목을 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눈치를 많이 볼 때 그리고 시장이 한번 흔들리고 재정비됐을 때 어떤 종목들의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살펴보는 건 충분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코스피 외국인 매수 종목 먼저 살펴본다라면 가장 눈에 띄는 건 반도체입니다. 외국인이 2주 동안 거의 반도체만 샀습니다. 그렇게 봐도 될 정도로 반도체로만 수급이 쏠리고 있고 2차 전지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 2차 전지가 같이 올라가줬으면 시장이 굉장히 힘을 많이 내고 지금 2,500을 훌쩍 뛰어넘었을 텐데 2차 전지는 힘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그래도 다행인 점은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는 순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 1위 삼성전자입니다. 5,131억 원 매수했고요. SK 하이닉스가 3,067억 원, 두 종목 합쳐서 8,200억 샀습니다. 굉장히 많이 샀죠. 거의 외국인이 이 두 종목에다가 그리고 한 종목 더 샀는데요. 하이브 샀어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뭐 공매도 많았었죠. 이런 쇼커버 물량이 이 11월 6일과 7일에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하이브가 거의 4천억 샀습니다. 시가총액 뭐 작은 종목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대규모의 순 매수가 들어왔는데 좀 아쉬운 점이 주가가 좀 아쉽죠. 하이브 같은 경우는 11월 6일 날 5.3% 올랐다가 11월 7일 날 5.2% 하락을 했는데 이게 근데 여기에서 하이브 뭐 공매도 물량들이 있어서 11월 6일 날 좀 샀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 대주주가 물량을 줄였죠. 그러면서 여기서 순매수가 좀 들어간 어떻게 보면 좀 착시 효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넷마블에서 지분 줄이면서 하이브 기타 법인으로 잡히는 이 수급이 5,200억이 나왔고요. 이 물량 중에서 외국인이 거의 4천억 정도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이브는 이 넷마블의 물량은 뭐 블락딜이었기 때문에 잡아간다라는 건 있었지만 그런데 이 여기에서 하이브가 굉장히 좋아서 샀다라는 건 좀 아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매수 상회에 있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 좀 특징적인 부분 살펴보면 매수 금액이 굉장히 크진 않지만 카카오와 네이버의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점. 이 카카오 같은 경우도 바닥 찍고 조금씩 그래도 뭐 오너 리스크는 있었지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이브 외에도 좀 특징적인 부분 살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1,100억 좀 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주가는 좀 하락세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가 11월 6일 날, 근데 이거는 거의 쇼커버 물량이 좀 많았죠. 11월 6일 날 하루에만 외국인이 1,470억 샀거든요. 그 외의 날들은 팔았던 날들이 훨씬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굉장히 좀 좋죠. M&A 한 뒤에 회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반영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도 있고, 그리고 게임주들 이따 코스닥에서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이 크래프톤 순 매수까지, 크래프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15만 원 깨졌었는데 어느새 거의 뭐 19만 원 지금 넘어서서 20만 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매도 쪽에는 거의 한 섹터입니다. 2차 전지,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금양 2차 전지 쪽으로만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쇼커버링에 대한 물량만 없었으면 매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은 여전히 코스피에서 외국인 쪽으로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고, 기관으로 좀 넘어가면 기관에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 상승에 대한 ETF, 지난주에 이어서 2주 동안 상승에 대한 ETF를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가 매수 1위고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매수 2위입니다. 두 종목 합쳐서 3천억 정도 샀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코덱스 코스닥 150까지 이 상승 ETF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 역시 하이브가 매수 상승에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넷마블의 이 물량들을 좀 받아가는 것들이 외국인이 좀 더 많았고 기관이 좀 작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었고, 역시 기관에도 크래프톤이 있습니다. 게임주 중에서 크래프톤이 게임주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좀 살려주는 앞장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 크래프톤 올라가니까 NC소프트도 투심이 조금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까지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좀 높았지만 그래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도 역시나 2차 전지는 매도했습니다.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까지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세요. 코스닥도 차트는 거의 비슷합니다.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의 차트를 가지고 있는데 월요일 날 급등했죠. 코스닥도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11월 초부터 11월 1일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어요. 11월 1일, 2일, 3일 올라갔는데 11월 6일 날 코스피 굉장히 많이 폭등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7.34%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840선을 눈앞에 두고 종가가 좀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날 장중에 840선 넘긴 했었는데 다시 하락을 했죠. 코스닥은 확실하게 월요일 날만 오르고 화수목금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1월 3일 지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782포인트였는데요. 11월 10일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789포인트로 사실 월요일 날 오른 거 화수목금 거의 다 까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상승을 하루도 못했다라는 점, 4일 연속 음봉이 나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좀 좋지 않게 작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21선 부근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대금이 11월 6일과 11월 7일에는 11조 원을 넘었어요. 그런데 11월 8일부터 8조 3천억, 7조 6천억, 6조 3천억까지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거래소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에 좀 가까웠는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훨씬 매도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기관은 수요일 날만 56억 원 순매수했고 나머지 날들은 다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수급적으로도 코스닥이 조금 더 좋지 않으면서 주가의 하락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종목 살펴본다라면 이 코스피에서 제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하이브 빼면 이 두 종목만 거의 외국인 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에서도 가장 이 원픽은, 이 외국인의 원픽은 이 반도체 장비 조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 1위고요. 그 다음에 HPSP, 하나마이크론, 원익 IPS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제가 코스피에서 크래프톤 말씀드렸죠. 코스닥에서 이 에코프로와 위메이드와 펄어비스를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특히 위메이드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2주 전만 하더라도 3만 원대 중반 뭐 이런 모습 보여줬는데 거의 6만 원 같습니다. 2주 만에 2배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우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사실 주가는 이틀 동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렇지만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있는 이 게임주들에 대한 투심은 그래도 전보다는 좀 나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전지 쪽에서 포스코 DX와 이 에코프로 BM 매수를 했는데 11월 6일에 그런 이 공매도 쇼커버에 대한 물량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근데 외국인이 5일 동안 다 매수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 쪽으로 가본다라면 이 엔터와 미디어 쪽 종목들을 좀 매수를 했는데 CJ ENM이라든지 그리고 YG엔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이 엔터와 미디어 쪽 종목들을 매수 상위로 보여줬지만 기관 매수 종목은 매수 1위가 포스코 DX인데 283억입니다. 굉장히 금액이 작아요. 그리고 게임주들, 위메이드와 데브시스터즈, 게임주들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매도 쪽에서는 사실은 이 특징적인 부분이 뭐 파두 같은 경우가 실적 우려감 나왔죠. 그러면서 이틀 연속으로 좀 급락을 했는데 그러면서 매도 1위에 있고, 그 외의 종목들은 매도 금액이 굉장히 좀 작으면서 큰 의미는 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사상 유례 없는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지난주에 그 상승세를 마감하는 날들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좀 쉬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장중에 종목별로나 지수별로 변동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연준 위원들은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들 계속 쏟아냈는데 파월 의장이 마지막 날 목요일 날 IMF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주가 하락했다가 다시 마지막 거래일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본다라면 여전히 테슬라 등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들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 조정이 깊었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들을 미국 시장에서는 보여줬습니다. 이 증시는 전반적으로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움직였다면 국내 시장은 공매도 전격 금지라는 효과 때문에 일주일간의 좀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흐름들을 기록했던 것 같은데요. 수급 흐름과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상무님, 이번 주에 있는 주요 일정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주는 우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본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독일의 9월 경상수지, 미국의 이 10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는 CJ제일제당과 메리츠 금융지주 실적이 발표됩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는 뭐 유로존 3분기 GDP, 11월 GEW 경기 기대지수, 영국 9월 실업률 뭐 등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죠.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 이 YOY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이전에는 3.7% 올랐는데 이번에 예상이 3.3%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긴 한데 금리가 이렇게 된다. 금리 매파적이다, 비율파적이다 나오기에 매파적이란
얘기가 나오기에는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유가가 잡혀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중요하지만 시장 이 파급 효과는 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해상 실적 발표되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좀 중요합니다. 중국 10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 있는데 중국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중국 이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됐죠.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중국 조금씩 살아나는지 여부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미국으로 좀 넘어가 보면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11월 뉴욕 여는 제조업 지수와 10월 소매 판매가 있습니다. 세 개 다 중요하거든요. 물가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 계속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도 또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10월 산업 생산이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침체되는 게 10월부터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 생산 그리고 11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 11월 이 NAHB 주택 가격 지수까지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이 목요일 날 많이 나온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영국 이 10월 소매 판매 있지만 또 미국이 뭐 항상 미국 경제 지표가 제일 중요하죠. 미국 10월 건축 허가 잠정치 나오는데 건축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국내 같은 경우 건축이 이제 조금씩 침체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들 영향이 좀 좋지 않게 나온다라면 금리에 대해서 좀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뭐 거의 매일 나오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주목을 해보시고 금요일 같은 경우 미국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 종료가 되는데 이 부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 그리고 임시 예산안 합의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전략도 알려주시죠. 네, 미국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들 나오는데 변동성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거나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보다는 좀 영향을 좀 덜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2,400포인트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수급적으로도 좀 관망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반도체와 자동차 이런 실적이 확실히 좀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만 매수가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 국채금리가 만약에 좀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다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4일과 15일 CPI와 PPI 경제지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신 전략 바탕으로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해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38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더불어서 실적 상당히 중요하겠죠. 오늘도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유틸리티 종목들의 실적 발표 예상돼 있으니까요. 함께 주가 흐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